그럼 지금부터 마라톤 온라인 교실 마지막 제 4강 운동 계획의 원리와 설정 그리고 마인셋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주나 흘렀어요. 여러분들 정말 매주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힘들어지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3주간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왼쪽 그림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얼라이먼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몸이 항상 정렬 상태, 그러니까 물과 똑같이 평형 상태를 이룬다고 평행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게 되면 오른쪽 골반이 반대로 올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몸의 정렬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정렬이 한 부분만 틀어지기만 해도 온몸의 다른 관절들까지 모두 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나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세가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올바른 정렬 상태는 귀와 어깨 그리고 골반이 일직선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좋은 포스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리가멘트와 텐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건하고 인대라고 얘기하는데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건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것을 이 차이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디스턴스 러너와 스프린터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색깔이 약간 다르죠. 빨간색이 디스턴스 러너한테 더 많아요. 그리고 스프린터는 하얀색이 더 많습니다. 이 차이는 근육의 성질의 차이인데요. 근육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육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서 빨간색은 접근이라 그래서 지구력을, 그 에너지 소비를 길게 쓰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인데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디스턴스 러너, 마라토너들이 이 접근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스프린터들한테는 백근이 훨씬 많아요. 백근은 강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접근과 백근의 비율이 스프린터와 디스턴스 러너 차이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코어 머슬에 대해서 그리고 컨디셔닝 트레이닝에서 배웠었는데요. 코어 머슬은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근육입니다. 이 코어 머슬은 몸의 앞과 뒤, 그 다음에 좌우에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고 근육이 항상 이렇게 크로스 상태에서 작용을 하겠죠. 만약에 오른발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하면 왼쪽 허리 근육에 긴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왼쪽 발로 한 발로 서 있게 되면 오른쪽 허리 부분에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어가 약하게 되면 상체와 하체에 힘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뛸 때나 이런 동작 같은 게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코어 머슬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거 복습 한번 해봤고요.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동 시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겠다. 오늘 훈련을 할 건데 이 정도 강도의 훈련을 하면 괜찮겠다라고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복장을 선택하게 되는데 옷이나 신발을 선택하게 돼요. 옷은 계절에 따라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한여름에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고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의 발 구조와 아치와 그 다음에 뛰는 폼, 그 다음에 발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자기한테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준비 체조나 조깅 이거를 꼭 하셔야 몸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운동 강도 재설정 후 본 운동이 있어요. 왜 재설정을 하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아침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느끼는 몸의 상태와 그 다음에 준비 체조와 조깅을 한 다음에 느끼는 몸의 상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맨 처음에 계획한 운동이 준비 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다 싶으면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고 준비 체조와 조깅을 했는데 몸이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하면 운동 강도를 약간 더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 운동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더 이제 어드밴스 러너로 가시면 장거리 뛸 때 신는 신발들이 있고 또 강한 훈련, 그 다음에 스피드나 템포런이나 이럴 때 신는 신발이 또 따로 있고 레이스 슈즈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자신한테 맞게, 레이스에 맞게, 그 다음에 트레일런 같은 경우는 또 트레일 슈즈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그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신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운동 계획 원리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아웃라인 한번 볼게요. 그다음 현재 상태 인식 맨 아래 보면 현재 상태 인식 근육하고 호흡, 심박수 등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약에 내가 나 이제 운동 시작하는데 5K를 한번 뛰어볼 거야. 나는 그래도 그냥 건강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꼭 1년 뒤에 마라톤을 한번 뛰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운동 강도, 아까 말씀드린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자극과 회복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운동 후 재설정. 항상 똑같은 운동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운동 목표나 강도를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준비 운동을 왜 해야 하나 이 섹션을 한 번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잠을 자는 동안 근육도 잠을 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면은 우리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도 근육도 같이 회복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자기 직전에 뭔가를 드시고 자면 이 소화를 시키는 근육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피와 영양분과 산소가 그 소화를 시키는 근육으로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근육들이 지쳐 있는데 여기에 회복하는 게 굉장히 늦게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잠자기 전에 미리 한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주무셔야 심박수도 떨어지고요. 심박수 안정된 상태에서 근육도 효율적으로 회복하게 되겠죠. 이런 좋은 몸을 갖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자, 러닝에서의 근육과 관절에서의 가동 범위는 평소 생활의 가동 범위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하실 때보다 운동할 때의 근육 관절의 가동 범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너무 크게 움직이면 근육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육이 따뜻할 때, 이제 고무줄의 원리랑 똑같죠? 근육이 따뜻할 때 탄력이 생기고 부드러워진다는 거. 자, 준비 운동 없이 러닝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건 누군가를 옆에서 깜짝 놀래게 해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거와 똑같아요.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냉동된 딱딱한 고기를 프라이팬에 갑자기 굽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면 고기가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해동한 다음에 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웠을 때 훨씬 맛있죠. 근데 갑자기 냉동된 고기를 프라이팬에 넣고 구우면 고기가 맛이 없듯이 즉 러닝의 맛,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준비 운동만큼이나 정리 운동도 중요한데 지친 근육에 산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흐트러진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젖산이라는 근육의 피로 물질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젖산은 근육에 계속 붙어 있게 돼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몸이 따뜻해지면서 열이 생기고 따뜻한 피들이 전달되면서 산소를 전달할 때 그 산소와 젖산이 결합을 하면서 다시 근육으로 에너지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피로도 떨어지고 운동 효율도 좋아지고 회복도 빨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훈련 계획에 앞서서 훈련 유형, 훈련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훈련 유형에는 굉장히 이거보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들이 있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훈련들이에요. 조깅, 동적 훈련, 회복런, 그 다음에 템포런, 그 다음에 장거리 지속주라고 해서 긴 거리 뛰는 거, 그 다음에 스피드 인터벌, 그 다음에 언덕 훈련, 그 다음에 빌드업이 있고 팔틀렉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조깅은 준비 운동의 형태로 가볍게 상대와 대화하며 뛸 수 있는 정도의 낮은 강도고요. 조깅의 목표는 심박수를 천천히 올리기 위한 하나의 예열이에요. 때로는 회복을 위해 조깅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깅 시작할 때 발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느낌이나 그 다음에 팔을 흔들 때의 느낌, 그 다음에 호흡 등을 느끼시면서 하면서 오늘 운동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하는 시간이죠. 즉 자신의 신체와 대화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적 훈련, 다이나믹 드릴이라고 해서 굉장히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죠. 동적 훈련 자체는 근육에 탄력을 더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요. 심박수를 자연스럽게 올려주고 강도 높은 트레이닝에서 발생하는 부상을 방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운동할 땐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거를 서서히 올려주는 거랑 갑자기 올려주는 거랑은 가장 엄청나게 큰 피로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 운동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조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동적 훈련을 통해서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상태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해도 힘들지 않고 그리고 근육이 충분히 탄력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다이나믹 드릴만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다이나믹 드릴은 항상 스트레칭 후에 조깅 후에 다이나믹 드릴을 실시하셔야 근육이 탄력이 생겨요.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이나믹 드릴부터 연습하시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지런과 리커버리런. 이거는 이제 근육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에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서 더 강한 근육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몸의 컨디션이 살짝 올라올 때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거기서 더 밀어붙이게 되면 젖산이 다시 쌓이게 되죠. 그러면 피로가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되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할 때 멈추는 것이 이제 회복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장거리 지속주 같은 경우는 근지구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호흡이나 이런 심박수를 높여주는 것보다는 장거리 지속주는 근지구력, 근육이 얼마나 오랫동안 똑같은 동작이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거리가 26.2마일이잖아요.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목표 페이스보다는 뭐 조깅처럼 아주 편하게 출발해요. 느리게 출발해서 자신만의 페이스에 천천히 올라타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롱런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마지막 2마일 정도나 3마일 정도를 자기 마라톤 페이스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마지막 2마일과 3마일을 빠르게 끝낼 수 없다면 운동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해서 몸을 서서히 페이스를 올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템포런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빠른 페이스이긴 한데요. 템포런의 목적 자체는 궁극적으로 젖산 역치를 늦추는 데 있습니다. 젖산 역치가 그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나온다 그랬죠. 이 피로물질이 처음엔 천천히 조금씩 나오다가 어느 순간 급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근육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요. 너무 피로물질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젖산 역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젖산 역치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지구력이 좋아지고 회복력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템포런이 이 젖산 역치를 늦추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쉽게 근육의 피로도를 늦추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강도 훈련에 속하고요.
좀 더 빠르고 강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템포런의 페이스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10K 레이스가 있잖아요. 그 10K 페이스보다는 조금 느리고 하프 페이스보다는 조금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 템포런을 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템포런은 적게는 뭐 2마일 하기도 하고요. 한 4, 5마일까지도 템포런 많이 하시기도 해요. 자, 스피드 인터벌.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의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몸을 진짜 제대로 풀고 하셔야 부상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인터벌은 거리가 짧게 되면 VO2 max라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돼. 그 다음에 거리가 만약에 뭐 1K나 1마일 아니면 3K 타임 트라이얼로 가게 되면 젖산 역치를 늦추기 위한 훈련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거리와 페이스 조절로 훈련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m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은 한 15개 반복, 상급자들은 한 50개까지도 해요. 400m는 7개에서 20개 사이, 800m는 4개에서 12개 사이, 1K 같은 경우는 3개에서 10개, 1마일은 2개에서 7개, 2K는 2개에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타임 트라이얼에서 2마일 달리기 혹은 3K 달리기는 내가 오늘 이 정도를 뛰어야겠다 정해놓고 그 안에 페이스 설정을 하고 달리는 방법이에요. 스피드 인터벌은 가급적이면 트랙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리를 똑같이 계속 소화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른 일반 도로에서는 우리가 거리를 계속 보면서 하기 힘들잖아요. GPS 시계가 있어도 그거를 그때그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트랙은 항상 일정하게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오로지 뛰는 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세트 간 인터벌, 세트 간 휴식인데요. 이거는 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거리에 따라서 뭐 200m는 45초, 뭐 1K 같은 경우는 한 2분, 2K 같은 경우는 3분인데 여러분들이 세트와 세트 간의 휴식이 3분 이상 넘지 않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3분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몸이 운동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다시 동작을 반복해 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업다운 힐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몸 전체를 강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력을 더 강하게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가 더 강하게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죠. 그래서 심박출량, 심장이 한 번에 피를 뽑아내는 힘, 이 힘을 증가시켜서 심혈관계의 기능을 확장시킵니다. 무엇보다 하체 근지구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탁월하죠. 자, 다운힐 훈련 같은 경우는 하체 근육의 충격 흡수 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요. 지속적인 충격을 받아야 하는 하체, 코어의 지구력을 증가시킵니다. 어필 다운힐 훈련 같은 경우는 항상 어필을 먼저 연습하시고 하체 근력이 잡힌 후에 그 다음에 다운힐을 훈련하셔야 돼요. 다운힐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근육이 완전히 잡아주지 못하면 더 잘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필을 만약에 우리가 시작한다 하면 어필을 빠르게 올라가서 다운힐은 천천히 회복을 해요. 천천히 조깅이나 걸으면서 내려오겠죠. 이게 몇 주 정도 지나면 몸이 단단해질 거예요. 그때 어필 쭉 올라갔다가 다운힐 같이 쭉 내려와요. 그 다음에 밑에서 휴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필을 쭉 올라가서 위에서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운힐을 또 빠르게 내려와서 밑에 와서 휴식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훈련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빌드업, 프로그레션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서서히 올려주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조깅 페이스에서 일정 거리 및 시간을 줄여서 나가는 게 있고요. 근데 마지막 1K나 1마일은 여러분들의 5K 페이스, 굉장히 빠른 페이스죠. 여러분들 질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마지막 1K나 1마일을 질주를 해서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복을 빌드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주 천천히 거의 걷는 거에서 출발해서 한 중간 강도로 해서 끝내는 것이 괜찮고요. 만약에 오늘 빌드업을 제대로 할 거야 하면은 처음에 준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조깅한 다음에 동적 드릴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빌드업 페이스 처음에 시작을 약간 높은 강도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더 높은 강도로 마지막에 끝내게 되겠죠.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천천히 시간을 줄이면서 올라갈 것이고요. 거리가 만약에 짧으면 시간을 더 많이 줄여가면서 훈련을 하게 되겠죠. 자, 팔틀렉이라고 하는 것은 스웨디시 말로 스피드 플레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몸의 빠른 회복 능력을 이끌어내는 훈련으로 이것도 역시 젖산 역치를 늦추기 위한 훈련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거는 빠르고 느린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게 되면 우리 심장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요. 이때 우리의 몸이 회복 능력이 강해지게 되겠죠. 팔틀렉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는데요. 뭐 30초 빠르게, 30초 천천히부터 시작해서 뭐 2분 빠르게, 2분 슬로우, 마지막에는 1분 빠르게, 1분 슬로우가 있고 이거를 계단 형식으로 사다리식으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30초, 1분, 2분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패스트 앤 슬로우로 하게 되죠. 또 피라미드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훈련으로 30초를 빠르게 천천히, 그 다음에 1분 빠르게 천천히, 2분 빠르게 천천히, 다시 1분 빠르게 천천히, 다시 30초 빠르게 천천히 이거를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빨리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심장, 그러니까 산소 전달력이 좋아지고 심장의 기능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운동 계획의 설정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회복하고 자극의 원리를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항상 이번 마라톤 교실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균형하고 조화예요. 회복하고 자극,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근육은 자극만 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자극과 회복이 적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는 훈련들은 인터벌, 언덕 훈련, 템포런이 있고 회복을 위한 것들은 뭐 동적, 정적, 스트레칭과 이지런과 회복주가 있죠. 그래서 이 회복과 자극을 적절히 분배를 하셔야 돼요. 계속 자극만 주게 되면 근육이 더 이상 지쳐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겠죠. 그래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더 강한 근육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 여러분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초보자분들하고 중급자분들하고 상급자분들 제가 한번 프로그램 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화면이 보이시죠? 자, 만약에 초보자가 운동을 한다. 초보자가 운동을 하는데 많은 러닝 티칭 하시는 분들이나 코치들이 제안하는 게 맨 처음에 완전 초보다. 나는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1마일도 제대로 뛰지 못해. 이랬을 때 하루 뛰고 하루 쉬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먼데이 월요일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20분을 조깅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걷기도 괜찮아요. 20분 걷기나 조깅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쉬는 거예요. 휴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일날 다시 20분 걷기 혹은 조깅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목요일에는 휴식. 이렇게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20분 걷기 혹은 조깅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날 다시 휴식을 하게 되겠죠. 썬데이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풀어줘도 괜찮고 여러분들 해피 모임 하시니까 공원이나 각 지역으로 가셔서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겠죠. 그 20분 걷기, 20분 조깅이 꼭 이렇게 조깅을 다 안 하셔도 돼요. 조깅 안 하셔도 정말 너무 나는 단 100m도 잘 못 뛰어요. 괜찮아요. 처음에 할 때, 자 보세요.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00m 뭐 한 20초 뛰고
1분 걷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먼데이,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루 뛰고 하루 쉬고 하루 뛰고 하루 쉬는 이런 방법으로 초보자들은 시작하시면 되고,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1분을 뛰고 30초를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셔도 돼요. 아니면 거리로 하셔도 되는데, 거리는 자 보세요. 거리로 하게 되면 0.5마일 걷고 0.5마일 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하셔서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 초보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 따라서, 잘 뛰는 사람들 따라서 뛰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버페이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는 이런 걸로 하시면 훨씬 더 부상을 줄이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급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수정하면서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중급자부터는 항상 장거리 훈련을 먼저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장거리 훈련은 만약에 이렇게 일요일날 설정을 했어요. 일요일날 설정을 했으면 장거리 훈련 다음 날은 우리가 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회복을 할 때도 회복 조깅을 3마일, 5마일도 좀 중급자한테 많은 것 같아요. 2마일에서 3마일 정도만 가볍게 실수하는 거예요. 매우 천천히 조깅하겠죠. 아니면 이날 아까 회복런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회복런은 몸의 컨디션이 올라올 때 그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원리로 했을 때 회복 조깅을 하다가 그 몸의 느낌으로 회복 조깅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빌드업도 높은 강도로 하지 마시고요. 좀 낮은 강도부터, 완전 조깅부터 출발해서 좀 빠른 페이스 끝나는 거를 3마일에서 6마일씩, 3마일에서 6마일 사이로 하시면 돼요. 마일당 혹은 5분 단위로 페이스를 약간씩 올려가면서 뛰시는 것도 괜찮죠. 제가 중급자분들한테는 일주일에 그래도 4번에서 5번 정도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중간에 만약에 이제 일주일에 1번 정도 스피드 인터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걸 다 섞어서 훈련해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을 10개만 하고 끝내도 괜찮고 200 1번, 400 1번, 다시 200 1번, 400 1번 이렇게 번갈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피드 인터벌을 한 주 하면 그 다음 주는 언덕 훈련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격주로 스피드 인터벌이나 어필을 반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다음날, 스피드 인터벌 다음날은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혹은 정말 천천히 조깅 한 2에서 3마일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굳이 중급자 분들이 템포럴이나 팔트랙까지는 아직 안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 인터벌이나 아니면은 스피드 인터벌 어필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템포럴이나 팔트랙 하나, 이거를 일주일에 1번 정도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다시 약간 빌드업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신 다음에 금요일 날 정도는 완전 휴식 아니면은 가볍게 산책하시는 거 이로 끝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구성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하시다 보면 장거리 훈련도 처음에는 한 10마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한 주당 0.5마일에서 1마일씩 늘려가면서 훈련 계획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적어서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중급자는 우리가 판단할 때 그래도 5마일 정도는 한 번도 안 쉬고 뛸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한 10K, 한 6마일 정도는 한 번도 안 쉬고 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는 중급자로 올라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급자 볼게요. 상급자분들은 마라톤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뛰고 하프 이상, 그 다음에 마라톤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끝내실 수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장거리 훈련을 만약에 일요일 날 계획을 했어요. 장거리 훈련 기본 한 13마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13마일부터 시작하면 매주 0.5마일에서 1마일씩 늘려나가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월요일에 우리가 휴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완전 휴식은 하시지 마시고요. 상급자분들은 회복 조깅을 가볍게 3마일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랬어요. 그쵸? 제가 저기 밑에 적어 놓을게요. 이게 몸의 컨디션에 따라 그 다음에 몸이 가벼워질 때 마무리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천천히 조깅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상급자분들은 5마일에서 한 7마일 정도 빌드업을 천천히 하시는데 여기서 빠른 빌드업을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조깅으로 출발해서 한 중간 정도 강도로 끝내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스피드하고 인터벌하고 어필을 한 주당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피드 인터벌만 한 달 내내 하시고 그 다음에 어필을 좀 하셔도 괜찮고 이걸 더 섞으셔도 돼요. 상급자분들은 뭐 400m 기준으로 400m는 자 200m 같은 경우는 곱하기 한 25번 25번에서 20번 400m 같은 경우는 10개에서 16개까지 그 다음에 800m 같은 경우는 한 5개 시작해서 10개 정도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필 짧은 거리를 빠르게 올라가고 다시 천천히 조깅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꼭 회복 조깅을 다음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젖산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젖산을 꼭 회복을 시켜주셔야 돼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계도 너무 페이스에 집착하지 마시고 몸의 컨디션에 따라 자, 제가 적을게요. 몸의 컨디션에 따라 조깅 이걸 이지런이라 그러고도 하고 회복주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금요일 정도에 템포런 가볍게 실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팔틀렉은 조금 하시기가 좀 버거우세요. 왜냐면 이게 계속 신경을 쓰고 멈췄다 했다 이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템포론을 조금 추천할게요. 템포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 운동 한 다음에 준비 운동하고 그 다음 조깅 그 다음에 동적 드릴 하고 그 다음에 템포런 페이스는 아까 10K에서 하프 페이스 사이라 그랬죠. 템포런을 한 3에서 그래도 5마일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깅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정적 스트레칭하고 끝나는 걸로.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쉬셔야 돼요. 상급자 정도 분들 돼도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훈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주 마일이 늘어날 수도 있고 페이스가 빨라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시면서 천천히 올리시면 돼요. 마일리지를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일주일에 1마일에서 2마일 아니면 2마일 정도씩 꾸준히 천천히 쌓으셔야지 한 번에 막 5마일 10마일씩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올리시는 거는 몸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 한번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인셋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이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약하게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 몸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 몸에 대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소화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의 감정도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나쁜 감정이 들었는데 그거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감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운동을 마치고 나서도 아니면 굉장히 너무 즐거운 일이 있거나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한번 하시면 심호흡 한 3번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의 몸이 안정 상태가 돼요. 감정이 너무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성적인 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감정을 천천히 심호흡으로 조절하셔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몸하고 대화 많이 하시라 그랬죠? 자기 대화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감정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굳이 화낼 건 아니었어. 지금 이렇게 이런 감정으로 운동하면 나에게 그렇게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기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부정적 언어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긍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내 몸에 근육에 많이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식물 같은 거나 이건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식물이나 이런 동물한테도 계속 넣어주면 굉장히 아름답고 밝게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넣어주면 이렇게 밝게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 몸도 똑같아서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서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계속 몸속에 얘기해 주세요. 근육에도 얘기해 주고 서로에게도 서로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낮춰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하기 전에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시작하시고 운동이 그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생했다고 많이 얘기해 주고 많이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이 낮춰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좋은 호르몬들, 그 다음에 좋은 신경절단 물질이 여러분 몸에서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이런 것들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쉐어링. 여러분들끼리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이 나누세요. 경험이 다 다르고 사람의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런 게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느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몸 상태, 그 다음에 몸의 중심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나누는 거지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몸을 많이 존중해 주라는 거 아까 긍정적인 언어랑 자기 대화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라톤이라는 목표나 아니면 10K라는 목표를 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훈련도 많이 할 것이고 좋은 신발도 신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것도 많이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더하기 하는 순간이죠. 근데 뭐 대회 전에나 마라톤 시합 전에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빼셔야 돼요. 훈련도 줄이셔야 되고 몸무게도 줄이셔야 되고 먹는 것도 천천히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평소에 많이 하던 일도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 그 다음에 생활 같은 것도 내가 급하게 하던 일들이 있다면 조금 천천히 하시고 빼시는 것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낮추고 대회나 이런 운동할 때 집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